삼엄한 경비, 긴장감 속에 마주한 어느 섬마을.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화도 북서쪽에 위치한 교동도는 섬 전체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곳인데요. 바다 건너 보이는 황해도 연백군까지 최단 거리는 단 2.6km. 그렇게 남북한이 맞닿아 있어 한국전쟁 당시 3만여 명이 건너왔습니다. 지척에 고향 땅을 두고도 그저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섬에 남았습니다. 산만이네. 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장에 소팔로 갖다 태어났다 해서 장소팔. 할아버지는 중팔, 증조부는 대팔, 고조부는 상근팔. 저는 아버지가 청춘 왔다가 기분 좋으셔가지고 고수듭시다 광팔 때 태어났다 해서 광팔, 장광팔이었습니다.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은 그 시절을 함께 추억하는 것뿐입니다. 키도 작으만 양반이 완전 붕어빵이네. 키가 자그마하다니. 그건 인간들이 키를 잴 때 해필이면 땅에서부터 재니까 내가 좀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제일 커. 만화님한테 너무 꽉 쥐어서 살아서 그래요. 너무 꽉 쥐어서. 아니 꽉 쥐어서 안 되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아니 만화님한테서 헤어나질 못하니까 헤어가 나지 않는 거지. 여기 지금 막내가 몇 살 되셨죠? 네. 지금 요 세 분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세요. 어르신이 연세가? 93세. 93세.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교동도에 계신 실향민 어르신들 노래교실. 네, 옛날 노래들 같이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는 거죠. 야도에 등대 뿔반 가문을 조린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과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온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불러보는 것뿐입니다. 신병이나 청영을 떠났던 이별 장소인 대구 수성구 만청동 소재 고모령이 우선 고향 땅을 밟아보는 거지. 내 집, 내가 크고 내가 자란 옛 집을 찾아보고 싶지. 지금도 저기 어떤 땐 꿈을 꿔. 그만큼 지금 우린 가슴에 멍이 다 들었어. 생존에 계실 리도 없겠지만은 연세가 벌써 백수가 훨씬 넘으셨으니까 다 돌아가셨겠지. 아, 여기 우리 이쪽에 모양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100살 살기가 바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지. 그저 돌아가신 영혼의 어머님 영혼 앞에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저 내가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이 자식만 에휴. 격강철이라더니 바라보고도 못 가는 고향일세. 인간이 최고라더니 날 짐승만도 못하구나. 새들은 알아서 고향을 오고 가련만 남은 사람 고향발 더딘 날 그 언젠가. 그렇게 335 모여서 노래로, 이야기로 그리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엔 오롯이 남아서 매일매일 꿈꾸지만 또 다른 이들에겐 그저 멀기만 한 그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군사적인 위협부터 시작해서 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 다 생각했을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 남한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은 느낌? 경제적 차이도 있고 언어적 차이도 솔직히 없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 다르게 살아온 기간이 길었는데 그걸 한 번에 섞겠다 이러면은 저는 단점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조금 오래됐기도 하고 저희 세대에서는 좀 너무 이제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애초에 될까 안 될까를 생각조차 못하는. 지난 3년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은 더 낮습니다. 예전에 분단 직후에는 좀 북을 아주 이제 적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높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거든요. 통일에 대한 인식이. 그 이유는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지나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한 가지 있을 때고 이제는 다양성이 존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통일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 이유로 통일은 우리에게서 멀어진 듯 보이지만 이젠 그 너머에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통일이 되면이라는 전제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 협력을 하는 순간부터가 통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관심의 주제가 통일이라기보다는 좀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가 군 생활도 또 해야 되고 실제로 친구들이 군대도 가 있고 그리고 뭐 뉴스 보면 항상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정해지면 그게 우리 한반도에 여파도 온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화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꺼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 평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서 망원경 보시면 잘 보이실 텐데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 중 가장 비정치적이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산림 협력은 주목할 만한데요. 2022년 출하를 목표로 북한 지역 생태에 가장 적합한 묘목 200만 본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나무는 혼자 자랄 수 없어요. 어린 나무들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인간의 손이 다 어린 나무 가꾸기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북한의 지금 산림 황폐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체 산림 면적 중에서 5분의 1인 한 약 260만 헥타가 지금 산림 황폐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북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산림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복원을 하는 이 과정이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거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통일나무가 되는 역할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모두의 마음이 담긴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평화의 숲을 이루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나무가 다 자라서 그게 목재로 쓰이든 어떤 유실수로 쓰이든 간에 이 나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나무의 성과와 그 나무의 혜택을 보는 건 또 우리의 후대들일 수 있잖아요. 사실 통일이라는 것도 평화라는 것도 저희가 당장에 어떤 이익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는 것만 생각해서 하기보다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엔 우리의 자손들이 후대들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날의 기성세대나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평화와 통일.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정부나 관련 기관만의 몫이 아닐 겁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일 텐데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예, 이게 남북관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관성도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갈등의 소재가 되고 그렇다면 평범하고 상식적인 시민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비전을 모아내서 이걸 바탕으로, 이걸 중심으로 정치권이나 위정자들이 좀 합리적이고 또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 건강권, 안전을 위해서 조건 없는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일단 지원에 앞서 상호 간의 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엔 1,3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저는 이 통일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남과 북의 아이들이 가장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서부터 사회 원로까지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마음만은 가깝게라는 말.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죠. 저도 제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당연히 이북이 그리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귀소분능이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남북의 그런 관계를 거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의 소망을 위해서도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리움이 깃든 섬 교동도엔 한겨울 찬 공기를 가르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팥이 다 삶아졌네. 다 으깨졌죠? 구수한 냄새 나죠? 마스크를 썼어도요, 냄새는 구수하게 나요. 유수님 씨의 하루는 팥 앙금을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아래가 앙금이 보이죠? 이렇게 생겼죠? 네, 이게 앙금이에요. 팥을 삶아서 내리고 또다시 끓이길 반복하는 작업. 4시간은 좋게 걸리지만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거를 보고선 해야 제맛이 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은 제맛이 안 나는 것 같고 연백떡이라고 간판을 내걸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 엄마 아버지가 필요한 나오실 땐 이 동네에서 이 떡 아니면 명절을 못 세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떡을 해갖고 동네마다 다 조금씩 돌려서 노나 잡수고 이제 그런 떡이지 이게. 엄마는 그냥 자나깨나 고향 이북에 있는 형제들
그렇게 보고 싶어갖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특히 외삼촌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외삼촌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한 번도 못 보고서는 돌아가셨죠. 통일이 되면은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뜬 게 조금 아쉽죠. 고향을 향한 부모님의 그리움. 차마 다 헤아릴 순 없었어도 마음엔 아직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들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릴 날이 올까요? 아침 내내 공들여서 준비한 팥 앙금을 가지고 일터로 향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내려왔을 무렵 땅이 없던 이들이 밭이었던 곳을 빌려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것이 이렇게 하나 둘 모여서 시장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닭벌이 생기시다. 13살 나이에 피란 와서 섬의 이발사로 평생을 산 지광식 할아버지. (67년을) 해왔던 가위질도 이젠 멈추어야 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지만 아직도 기억에 또렷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온 생각은 몇십 년 살아도 기억이 없어. 그 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먹고 살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데 옛날에 거기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걸 지은 거 눈하고 환하지 뭐 골목이니 뭐니 그냥 거기서 못 살던 여기서 잘 살던 것도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옛날 그 고향이 제일 그리워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는 그리움. 고향 땅 한번 밟아보길 그토록 기다려왔던 어르신의 마음만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 풍경처럼 그대로 남았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북녘 고향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두 자매에겐 오랫동안 간직해온 바람이 있는데요. 우덜도 그냥 외갓집이 어디서 살았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그래요. 저는 떡집이니까 고향 가면 떡을 해갖고 가고 싶어요. 우리도 여기서 이런 떡을 해 먹었다는 저기를 하고 싶어요. 마을 어귀. 밭에서는 순님씨 자매의 맏언니 유순영 씨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요거는 황해도 연백 사람들이 피란 나오면서 이 씨를 갖고 나와서 그거를 많이 심어서 많이 먹고 달달하고 맛있고 이게 강화에서는 수무김치가 제일 유명해요. 강화 일대와 황해도 연백의 특산물이었던 순무는 이곳 교동에선 실향민들의 추억이 서린 또 다른 그리움입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황해도 연백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김치 담을 때 옆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고향의 비법이 담긴 아주 특별한 순무김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교동도에서 잡은 새우젓, 추젓.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항상 황석어젓을 달여서 해요. 그래서 저도 황석어젓을 달여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북에다 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다 자식을 다 두고 나와서 남한에 나와서 자식 많이 낳아서 7남매나 돼요. 2남 7 저기 5녀. 자식을 많이 두셨네요. 네, 외로워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향 얘기해 주신 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아이고. 그거 얘기하려니까 코끝이 찡하려고 그러네. 3살, 5살 먹은 딸을 두고 금방 통일이 돼서 들어갈 줄 알고 거기다 두고 나왔는데 영영 못 보고 돌아가셨죠. 차라리 저 하늘의 새였다면 마냥 자유롭게 고향 땅에 닿을 수 있었겠죠. 오래전부터 교동과 연백은 이웃 동네였습니다. 농번기 때는 교동 사람들이 북녘의 연백으로 건너가서 일손을 돕고 먹을거리를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철책이 솟은 뒤로 두 마을은 영영 멀어져 버린 남과 북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한에 나와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 품에서 살고 거기에 있는 언니들은 그 정을 못 느끼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북에 있는 언니는 이런 걸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섬마을의 그리움은 깊어만 갑니다.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일국이 선생 유적지 문화유산에 입성했습니다. 파주의 한 서원에서 13살 찬우를 만났습니다. 운성사, 외산문. 여기서 동영상 한번 찍고 가자. 동영상? 이 정각을 한 번씩 쭉 소개하고. 아니 가로로. 가로로. 자원문 살짝 넓혀.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저는 자운서원 앞인 외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운서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운서원은 율곡 이희 선생님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사진을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과제, 통일부 과제 영상 넣을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한번 그냥 추억으로 남기기도 하고, 네, 동시에. 아니, 이거 통일부 관련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통일부 어린이기자도 하면서 오늘 취재하러 왔고, 영상도 찍고, 메모도 할 게 많아요.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 굿. 잘 났어. 인간이네요. 인간 짐벌이요. 인간 짐벌. 엄마 찍은 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벌써 2년째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찬우. 하나, 둘, 셋. 네, 이곳은 자운서원의 강인당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서원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현장에 취재를 왔는데요. 서원 곳곳을 다니면서 열혈 취재를 이어가던 중 아주 반가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또 특별한 게 율곡 이희 선생님이 이제 유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소연서원이라는 곳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북한에 있습니다. 황해도에 있는데.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봤던 북한의 서원을 이렇게라도 만나니 참 뿌듯한데요. 한편으론 아쉬움도 큽니다. 남한의 문화유산을 제가 많이 답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답사를 다닐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북한에 있는 고려나 고구려의 역사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역사의 반만 보고 있는 거죠. 찬호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공부하다 보니 통일에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일단은 통일이 되면 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고려시대 전쟁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외교적인 면으로도 가장 잘 대응했고요. 정치도 좋았고 그리고 남녀차별도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삼국시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신라와 백제, 고구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화는 발전했지만 세계가 합치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통일이 될 때 우리나라는 가장 강하다. 우리 역사가 통일을 말해주네요. 네, 역사라는 게 선택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과거에서 실패한 내용은 미래에서 실패를 하지 않게 역사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선조들이. 와, 하루에 3번 통일을 생각한다. 전국의 많은 통일관 중에 이제 여기 서울의 유일한 통일관이에요, 여기가. 여기 동네에 이런 통일관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런 고등학교 안에 이렇게 큰 통일관이 있었다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게 근데 왜 몰랐을까요? 갈라져 살아온 세월,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찬우. 집 근처 통일관을 찾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12개의 통일관이 마련돼 있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탕 이름이 만월대야. 사탕이네? 담배가 생겼어. 인삼 골사탕인데 살짝 나이 드신 분들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던 중. 엄마! 너 이렇게 있지 않았어? 학교에서 지금 바로 왔어, 그래서? 찬우의 누나까지 합세해 북한 탐방은 계속되는데요. 저기 교복 있다. 한번 가보자. 되게 신기한데? 여기 초등학교 교복인데 옛날부터 이제 소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복 입었다는 거지. 되게 그런 점이 신기하고 그리고 요즘은 또 교복을 입잖아 지금. 한번 비교해봐 이거. 우리 학교 교복이랑 많이 다르게 생겼다. 와, 신기하다. 여기가 어디야? 북한 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랑 김정일 그 초사가 있어. 보면 TV도 되게 옛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응답하라? 7, 8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인 듯 소박한 풍경들을 둘러보다 보니 조금 가까워진 것도 같습니다. 이게 북한은 근데 도시가스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도시가스 들어와 있잖아. 근데 평양 쪽은 확실히 많이 발전돼서 아마 도시가스 있을 거야. 아까 맞아, 105.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북한에 대한 시선이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북한은 너무나도 적대했어요. 정말 싫었기 때문에 교육도 다 반공교육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다른 측면으로 이제 후손에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후손은 저는 충분히 시점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대박. 이렇게 통일관까지 다녀오니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은 우리가 빠르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천히 가야 될 거야. 북한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도 통일관이나 이런 데 쭉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친구들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은서 친구들하고 우리 통일관 놀러가고 그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명이 두 명한테 선포하면 또 그 두 명은 두 명에게 말한다고 하면 무슨? 그래서 저도 퍼지는 거잖아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걸 웃으면 안 돼 엄마 이거. 알았어, 미안. 중요한 일이야 진짜. 진지하게 말했어. 이렇게 친구에게 그렇게 계속 알리다 보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라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 야,
멋있다 우리 아들. 찬우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이 된다면 이곳에도 다시 봄이 올까요? 70년 세월, 교동도의 품 안에 살고 있는 황내하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10살에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고 지금도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우리 어머니 사고 다 나오실 때서 여기까지 다 나왔다는데 그 놋그릇이라는 거 있어요. 놋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나왔거든. 근데 이 나올 때 근데 살림 정리한다고 딸 둘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먼저. 연백에서 교동으로 온 가족이 피라논 후 고향에 두고 온 살림살이를 마저 챙겨오겠다며 떠난 어머니. 그 발걸음이 마지막이 될 줄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곧 돌아오시겠지.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10살 꼬마는 어느새 80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 극성 맞고 무척 부지런한 양반인데 그 자기 돈은 많으니까 그냥 그거다 매게 살리려고 부쩍 애를 쓴 양반이야. 지금 생각하면 저 불쌍해. 그래서 문도 못 끌고 자는 거예요. 좀 어머니 혼이라도 혹시라도 못 가고 안 잠그는 거죠. 120세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뭐 세상 떠나셨겠지. 근데 혼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적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사치인 걸 깨달은 지도 오래. 그저 꿈에서라도 뵐 수 있길 바라며 이 집도 북녘의 고향을 향해서 손수 지었습니다. 알빛이 저 굴뚝이 저 저기 그 방향에 산이 나가면 그 바다가 한 3.5km 되는데 거기 나서 옷비 나가서 보면 우리 밭도 보이고 다 보여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망향가는 섬마을 가득 울려 퍼집니다. 실향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내일의 평화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예진 씨를 만났는데요. 작은 화면으로 뵙다가 실제로 보면 되게 반갑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뵌 교수님도 계세요. 이렇게 화면 녹화가 아니라 음성 녹음만 해서 주시는 교수님은 만나본 적도 없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학업에 취업 준비까지 바쁜 4학년 때 굳이 통일부 기자단 활동을 선택한 건 지난해 유학 시절 인상적인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람을 딱 사람들이 맞닥뜨렸을 때 뭐 K-pop 혹은 K-한류 쪽을 더 많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뭐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하면은 제가 뭐 North or South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세계 속에서 진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 북한에 대해서 그때 정말 공부의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통일과 평화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다음 세대의 문제이기에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소통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라도 있게끔, 대화를 한 번쯤 시도를 해볼 수라도 있게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겠지만 그거를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고 싶어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제가 통일부 기자단에 지원한 이유기도 해요. 기사로 전달을 해보자. 사람들한테 알려주자. 어떤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기사를 읽으시는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틈날 때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진지한 의견도 나누는데요. 핫팩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의 배경을. 우리는 보통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시간들이 모이고 또 모이면 예진 씨가 꿈꾸는 평화의 그날도 곧 오겠죠.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비용을 염려하는 게 크겠죠. 하지만 이 비용은 단기적이에요. 그 독일은 독일병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운 경기 침체에서 유럽에서 가장 어려운, 실업률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의 독일, 통일 후 20, 30년이 지난 지금의 독일은 보시면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 세대가 한다면 통일의 편익은 영구적입니다. 한번 통일하게 되면 그 편익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올 세대까지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 지역에 워낙 이제 지하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도 또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경제가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보적인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확실히 통일이 된다면 군대에 가는 일은 적어지겠죠. 북한의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아무래도 뭐 볼 것도 많고 못 봤던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남한에서 못 봤던 거를 북한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 점이 있겠죠. 또 최근 착공식을 갖고 1단계 공사에 들어간 조선공단 사업.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성공업지구. 사업 10년간 누적 생산액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쟁력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들도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나 그러니까 남쪽의 기술진들이 북측 근로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작업장에서는 큰 조건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전면 중단이 되고 지금 4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개성단이 이제 입주 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이제 그 입주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풀리면 들어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못해도 90% 이상은 재입주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루라도 빨리 평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길 바라는 건 단지 경제적인 효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쪽 식구들하고 그 한솥밥을 먹던 게 참 기억에 나요.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걸 같이 앉아서 먹고, 그러면서 경계의 벽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 차에 그 개성 넘어갈 때 저 확인해야 되는 세관 딱지도 붙어 있고요. 그 남쪽 CIQ 통과할 때 붙이는 RFID 카드도 붙어 있고 하나도 안 뗐습니다. 그리고 차 뒤에 가면 개성공단만의 번호판, 임시 번호판이 있거든요. 통선 안에서 남측 차라는 표시입니다. 이 빨간색 깃발이. 이거 그냥 다 차에다 두고 다닙니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규용 씨. 그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열리면 다시 올라가야죠. 그건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개성 식구들 만나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93. 김구마 할머니의 전동 스쿠터가 오늘도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 북녘의 고향이 바로 보이는 정자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 그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두고 왔습니다. 저기 저 산 보이죠? 저 한박산이라고? 저 동그란 산. 거길 걸어서 나갔어요. 2월 달에 나오는데 그냥 그때는 무슨 장화가 있기로나 그냥 바닷물이 짠데도 그냥 얼음이 바짝바짝 하는데 맨발로 걸어 나갔죠. 우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다가 오셨는데 그저 그냥 그게 항상 그냥 머리에 떠올라요. 그냥 한 번 평화돼서 들어가서 아버지 산소에라도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나 가까운데 닿을 수 없는 그곳. 70년 세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서 나온 사람들이 평택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감님이 난 싫어요. 평화되면 고향에 들어갈 거예요. 가까운 데 있다가. 그래가지고 살아요. 아직도 그냥. 행여나 고향에 갈 수 있게 된다면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 섬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함께한 남편은 지금 곁에 없지만 그때 그 다짐은 그대로입니다. 그저 하나님 어서 평화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휴 그저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안 되네요.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 날. 어쩌면 그날은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사회 곳곳에서 일렁이고 있던 평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과 목소리들. 그 순간순간이 모인다면 어떤 날에 우리는 함께 마주 앉아서 지난 날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평화의 바람은 이미 조금씩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일기 쓸만한 노트와 시합이 취소됐다 하니까 허탈했어요.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린 노래해 꿈을 가지고 시작한 거 더 열심히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보자. 분명히 저희 가게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폐업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잘 이겨내보자.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할 수 있어. 웃기지 않는가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린 태어